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수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는 쉬어가는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장 마감 후에 대형 기술주들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은 했지만 그간 기대감이 올랐던 탓인지 이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증시의 영향도 받게 됐고요. 델타 변이 확산세도 미국 시장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 됐습니다. 장기 국채 금리 역시도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3대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 쉬어가는 장세가 연출이 된 가운데 다우 지수는 0.24%의 하락세가 관찰됐습니다. 35,058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다형주 외수와 S&P 500 지수는 0.47%의 하락률이 관찰됐습니다. 4,401선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기술주가 몰려있는 나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1.21%의 약세를 보이면서 14,660선의 종가를 형성해줬습니다. 이 영향을 받고 우리 시장도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출발하더니 지금은 모두 또 빨간불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계속 좋지가 못합니다. 어제 기준으로는 1,800명이 넘는 수치가 집계가 되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를 한번 짚어보시면 1,89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 써주시고요. 사적 모임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양대 시장은 어떤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그래도 장 초반보다 더 잘 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낙폭을 만회하더니 이내 빨간불로 또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3,239선을 지나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소폭의 강세를 보여줍니다. 1,047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물지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0.3% 강세를 보여주면서 430선 조금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수와 하락하는 종목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394종목은 오르고 있지만 404종목은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어서 보시면 601종목은 상승하고 있지만 674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수급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가 지나는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 새 수급 주체가 어떤 수급 양상을 펼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은 매물을 출회를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홀로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523억 원, 또 개인 투자자는 143억 원 순매도에 나서주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만이 홀로 1,669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양상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은 덜어내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379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474억 원을 팔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만 홀로 925억 원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코스피 시장의 1위부터 10위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엇갈린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두 종목도 지금은 빨간불과 파란불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SK하이닉스는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지금도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리포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미래에셋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는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수요에 대응할 재고가 없는 상태라는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이버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외국계를 중심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88%의 약세 흐름이 관찰이 되면서 44만 3,5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한화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높은 주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반기에도 성장세가 예상된다라는 전망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빨간불을 켜주고 있고요. 아래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55%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CMO 사업 환경의 호전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예상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장중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 SDI도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오늘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요.
미국 전기차 배터리 신공장 건설 등에 힘입어서 하반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0.6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76만 5천 원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신공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토목 건축 사업에서 2개월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장 초반에 빠지던 모습이 다시 또 이제 전환이 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1.18%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시 또 살펴보니까 1.23%가 빠지고 있습니다. 24,100원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에서 곡물값이 급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북미 지역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더운 상황인데 북미 지역 역시도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면서 사료와 곡물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사조 동화원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3%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성사료는 반면에 지금은 또 빠지고 있습니다. 0.14% 약보 합세를 보여주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경협주들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소식이 나와 있었는데요. 남북 직통선이 복원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남북 경협주들 동반 강세를 어제 시장에서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떤 분위기를 펼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인디에프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에프의 차트를 한번 화면을 통해서 먼저 짚어보시면요. 6.5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625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원의 주가도 살펴보시면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11.86%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남해화학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2%의 강세 흐름이 관찰됩니다. 1,500원, 450원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지금 엇갈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세트리온 형제는 등락을 다르게 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에 HLB가 좀 잘 가고 있습니다. 2%대 강세가 관찰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는 34,850원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메타버스 주들도 잘 가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넥스트는 따상상을 기록했는데요. 지금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여전히 지금도 상한가에 가 있습니다. 30% 가득 채워서 올라가 있으면서 57,000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매수 잔량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오늘도 아마 장 마감까지도 이 30% 가득 찬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알체라는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선을 그은 모습은 나타났지만 많이 빠졌던 탓인지 소폭의 상승세는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분을 다 만회하지는 못하는 모습인데요. 2.52%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7,000원 정도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덴트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대체 불가능 토큰 사업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6%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11,5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CTK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사가 이베이코리아와 영업 대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지금 상승률 살펴보니까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26에서 27%대 급등 양상을 보여주면서 거래량도 꽤 많이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곡물과 사료 관련된 종목들 코스닥 시장에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팜스토리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래도 장중에 고가보다 조금 많이 빠진 모습이 나타나면서 4%대 강세를 그래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사료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상승률을 기록해주면서 지금 시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들을 순서대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정거래보다 잘 가고 있는 업종들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건설 업종이 가장 잘 가지고 있습니다. 1%대 상승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률은 1.34%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증권업과 유통업에서도 1%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험과 비금속 광물 역시도 0.8%대 상승 흐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정밀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요.
섬유의복과 운수창고, 서비스업, 종이목재 업종에서도 약보 합세가 관찰됩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업종별로 상승하는 업종들을 먼저 짚어보시면요. 금속과 소프트웨어, 건설, 운송장비 부품에서 1%대 내외의 상승률이 관찰되고 비금속 업종 역시도 0.78%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서비스 업종, 인터넷 업종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요. 통신 방송 서비스도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유통과 의료 정밀 기기도 약보합권에 들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KG ETS와 오비고, 카카오게임즈는 순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오스템 임플란트와 덱스터, 휴마시스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어제 드디어 카카오뱅크의 청약이 끝났습니다. 기사 보셨나요? 아, 네네. 네, 어땠죠? 뭐 많이 했더라고요. 58조 네, 가량 그렇죠. 몰려서. 네. 네. 근데 SKIT나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는 좀 낮은 수치가 몰렸습니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뭐 중복 청약이 금지된 첫 번째 종목이기도 했고 또 거기에 또 갑자기 이제 좋지 못한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투자 심리가 살짝은 위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전문가님 혹시 참여하셨나요? 아니, 저는 안 했죠. 저는 했습니다. 아, 네. 네.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그 댓글로 어느 정도 받으셨는지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은 좀 배터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LG화학 지금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미국 화학산업 전문지가 선정한 이 세계 화학기업 순위에서 우리나라 기업 최초로 7위에 자리를 했죠. 네, 7위에 올랐습니다. 이 화학기업, 전 세계 화학기업 7위. 네. 대단합니다, 진짜. 미국 화학산업 전문지가 선정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7위가 됐다는 소식이고요. 화학산업 전문 매체 CNN 여기서 발표한 올해 50대 화학기업 순위에서 바로 LG화학이 7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는 이제 12위였어요. 12위였는데 5계단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7위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많이 상승을 한 겁니다. 12위에서 그렇죠. 7위까지. 네. 자, 그리고 화학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증감률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 영업이익 뭐 이런 실적 부문 여러 가지 화학 부문에서 봤는데 화학 기업 순위를 매긴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이제 LG화학이 사실 그 화학 부문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잖아요. 뭐 바이오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또 뭐 SK 애누베이션 같은 경우도 또 다른 부분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제 화학 기업으로 되어 있지만 또 다른 부문을 하고 있는데 화학 쪽에만, 화학 업종에서만 매출과 영업이익 이런 증감률을 분석해서 순위를 발표하는데 여기서 이제 10위 안에 든 기업이 지금 LG화학이 유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위 안에 든 기업이 전년보다 실적이 증가, LG화학이 유일하다는 점,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LG화학이 지금 10위 안에 든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일단은 세계 화학기업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또 나라들이 지금 화학기업 순위를 올리고 있는데요. 네. 1위가 일단 독일입니다. 독일의 바스프예요. 오. 독일 바스프고 2위가 중국의 시노펙, 네. 그리고 3위가 미국의 다우입니다. 자, 그리고 4위는 영국의 이네오스, 5위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빅. 저렇게 나오고 있네요. 네. 네, 그리고 6위가 대만 포모스 플라스틱이고요. 네. 7위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LG화학입니다. 네, 올라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8위가 일본 미츠비시 케미칼입니다. 근데 네. 요건 이제 일본보다 우리가 어쨌든 지금 한 단계 높기 때문에
예, 약간 뭐 아무튼 한일전에서 이긴 그런 느낌도 들고 네. 아무튼 좋습니다. 일본이 8위고 우리가 7위입니다. 자, 그리고 9위가 영국의 린드, 10위가 미국의 리온델 바셀인데요. 네.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 예상에는 사실 이 화학기업 보면요, 거의 뭐 미국이나 이런 쪽이 대부분 한 10위권 안에 5개는 장악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까놓고 보니까 미국이 지금 2개밖에 없습니다. 2개밖에 없고 나머지 뭐 독일, 중국, 뭐 영국 등등, 일본,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등의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골고루 화학기업 순위 전 세계에 지금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가 좀 약간 밸런스가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 지금 10위까지 어떤 기업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10위 안에는 지금 LG화학이 유일하게 들어있었어요. 그럼 50위권 안에는 우리나라 또 다른 기업이 속해 있을까요? 네, 한국 기업 중에서는 롯데케미칼이 31위고요.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이 39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기업이 50위 안에 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해 43위였던 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사업이 매출이 둔화됐어요. 네. 자, 그러면서 50대 기업 안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SK이노베이션이 원래 그래도 좀 상당히 석유화학 쪽으로 그래도 일가견이 있는 회사였는데 지금 약간 밀려났습니다. 네. 이쪽에서. 자, 그런데 그래도 이제 롯데케미칼, 그리고 한화솔루션이 나란히 30위권대로 기록을 하면서 또 LG화학을 뒤에서 좀 뒷받침해주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50위권 안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도 PD님께서 다 짚어주셨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LG화학은 7위의 자리를 한 만큼 LG화학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 지난해 이제 매출이 29조 원 가량으로 전년 대비 5.1%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엄청난 또 100% 이상 성장을 했는데요. 아무튼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매출 같은 경우는 5%대로 그렇게까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영업이익은 바로 2배나 상승했기 때문에 또 엄청난 이 화학 쪽의 성장성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어쨌든 이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분쟁이 있었어요. 근데 4월에 이것을 해결하고 또 양극 도전제용 탄소 나노튜브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등 이 배터리 소재 분야 전략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LG화학이 앞으로 또 세계 7위 기업, 이 화학 쪽으로 세계 7위인데 이것이 또 계속해서 좀 올라붙으면서 또 배터리, 2차 전지, 화학, 그 밖에 또 바이오 산업까지 다들 해서 어쨌든 화학 분야에서 나름대로 5손가락 안에 드는 이런 실적을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면서 LG화학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G화학이 세계 화학 기업에서 7위에 자리를 했습니다. 성장세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배터리 관련 종목인데요. 삼성 SDI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기 검색어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자리를 했는데요. 일단 실적부터 좀 다시 짚어주세요, 전문가님. 네, 실적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 흑자를 기록했고요. 네. 2분기. 자, 그리고 삼성 SDI가 이제 에너지 사업에서 엄청난 두각을 나타냈거든요. 네. 에너지 사업에서 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536% 높아졌어요. 네. 이게 2,536%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26배나 상승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영업이익,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업이익이 26배나 에너지 사업 쪽에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지금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고요. 이게 지금 영업이익이 1,687억 원인데 어쨌든 이게 왜냐면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흑자로 바뀌면서 2,536%, 26배나 상승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이제 실적을 좀 견인을 하면서 흑자로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실 뭐 삼성 SDI가 이제 화학 분야 쪽에서는 이렇게 LG화학처럼 뭐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서 흑자를 나타내고 에너지 사업 쪽에서 상당히 또 이렇게 큰 놀라운 급성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주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 배터리 사업의 흑자로 전환한 부분에 좀 주목해 볼 만했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였을까요? 네, 그렇죠.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 1, 4분기, 2, 4분기 합산으로도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네. 이번 분기에서 1, 4분기의 적자를 상쇄할 만큼 의미 있는 이 흑자 규모를 2분기 때 좀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주 경쟁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슈로 아직 뭐 이렇게 수익을 내는 사업, 배터리 기업이 많이 적은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오랜만에 또 이렇게 흑자 전환, 배터리 사업을 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뭐 26배나 상승하는 이런 것들은 삼성 SDI가 상당히 좀 고무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1분기에 적자하는데 2분기에 흑자가 이제 1분기를 다 뒤집어 엎을 정도로 네. 뒤덮을 정도로 흑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초격차 기술을 이용해서 질적인 성장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나 또 배터리 중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부분이 젠5 배터리 관련 부분인데요. 이전의 배터리와 이 젠5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젠5 전기차 배터리 올해 최고의 또 기대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또 성장성이 예상이 됩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삼성 SDI만의 최신 소재 기술이 집대성된 결과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기차 주행 거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소재 기술이 핵심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젠5 배터리에는 니켈이 88% 이상의 이런 하이니켈 NCA 기술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니켈이 굉장히 많아요. 니켈 이 부분이. 그래서 배터리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렸고 알루미늄 소재와 특수 코팅 기술을 더해서 배터리 열화가 지금 최소화됐습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주행 거리 이런 것들을 동시에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젠5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호실적 행보 이런 것들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젠5가 이제 높은 에너지 밀도를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차세대 배터리로서 앞으로 이런 선두주자가 젠5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재가 굉장히 많은 느낌인데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 SDI를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뭐 중장기적으로 뭐 괜찮겠죠.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또 유럽 쪽에 매출 고객들 확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뭐 폭스바겐 쪽에서도 이제 좀 약간 많이 바꿨는데 그런 것에 따라서 삼성 SDI는 그 중에서도 국내 배터리 쪽에서는 가장 또 흐름을 잘 맞춰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ESS 같은 경우 또 미주 전력용 프로젝트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모델 공급 시작으로 자동차 전지 부문의 수익성 추가 개선되고 실적 개선 이런 것들이 삼성 SDI가 좀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배터리 3사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오늘 뭐 LG화학도 했고 삼성 SDI고 했는데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밀려났어요. 밀려나서 아까 50위권 안에 들었다가 43위였다가 들었는데 저는 그래서 SK이노베이션보다는 LG화학과 또 삼성 SDI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삼성 SDI 한번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 보시면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쭉 요즘 추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추세가 상당히 그러네요. 좀 좋게 가고 있고요. 저는 뭐 삼성 SDI 보통주도 좋지만 또 우선주도 상당히 좀 관심 깊게 보고 있는데요. 삼성 SDI 우선주를 좀 살펴볼게요. 삼성 네. SDI 이렇게 해서 보시면요.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삼성 SDI 보통주는 그래도 최근에 좀 다르네요. 네,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선주는 여기서 좀 눌림목이 나타났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저는 뭐 둘 중에서 뭐 굳이 보통주와 우선주 중에서 굳이 뭐 더 매력적인 구간으로 본다면은 삼성 SDI 우가 더 보통주보다 더 매력적인 가격대다 이렇게 볼 수 여기 눌렸으니까 여기 얘는 이렇게 계속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가 이제 배당도 더 많이 주고 뭐 경영에 대한 뭐 주주 행사는 못하지만 어쨌든 삼성 SDI 우가도 좀 더 긍정적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LG화학도 한번 볼게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또 완전 다릅니다. LG화학 삼성 SDI가 이렇게 막 올라갈 때 LG화학은 그냥 이렇게 고꾸라졌어요. 그래가지고 LG화학도 지금 뭐 세계 7위까지 막 올라가는 네. 화학기업 7위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빠지는 거 보니까 이것도 조만간 한번 좀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과 또 삼성 SDI 보통주보다는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또 이게 세계 7위까지 5단계나 무려 5단계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뭐 100위에서 뭐 95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쉬울 수도 있겠지만 12위에서 7위까지 올라가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5단계 올라가면 2위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가파르게는 올라가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5단계 올라가고 뭐 그다음에 뭐 3단계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4위, 5위권 내로 좀 들지 않을까. LG화학 상당히 또 전 세계 화학 소재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중시해서 볼 수 있겠고요. 아무튼 뭐 삼성 SDI 우도 이제 뭐 영업이익에서 26배나 상승하는 등의 놀라운 성장세가 주목되고 있으니까 삼성 SDI 우와 LG화학 중장기적으로도 뭐 나쁘지 않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의 주제가 모두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배터리 하면 떠오르는 두 종목이었는데요. 특히나 삼성 SDI는 어제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제이린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요. 에코프로 잘 올라가던데 계속 올라갈까요?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에코프로 오늘 69,600원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6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네, 배터리 친환경 솔루션 부각. 배터리 친환경 솔루션 부각. 네, 뭐 친환경 많이 말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 에코프로 상당히 또 에코 자체도 이제 친환경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친환경 정책, 글로벌 친환경 정책에 맞춰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이런 속도에 상당히 에코프로가 그 친환경적인 배터리 솔루션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친환경 먹거리가 풍부한 에코프로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뭐 에코프로 그룹들이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종합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 이슈 이런 것들도 상승 기울기를 좀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된 에코프로 HN이 온실가스 저감 장치 등 이런 희소성이 있는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최근 이런 주가에 기름을 부은 것이 좀 무상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어쨌든 네. 지금 뭐 보시면요.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HN이 상승을 했죠. 네. 상승을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굉장히 또 많은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네,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7월 오른쪽에 있는 파란 거에 이제 7월 22일에 나타났는데 네. 그에 반해서 에코프로는 그렇게까지 좀 많이 오르진 못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상승을 거두지 못했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요. 0.59에서 1.12로 거의 뭐 한 2배가량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시가총액이. 이제 시가총액 절대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냥 에코프로는 2배가량이 아니라 뭐 한 50%도 상승을 제대로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에코프로가 지금 많이 좀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키맞추기 효과에서는 아직까지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주사의 지분 가치 이런 것들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의 잠재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에코프로가 상당히 또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배터리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차트인데요. 일단은 뭐 이렇게 추세가 좀 상승 중이니까 지금 이렇게 좀 상승 중인 추세를 좀 잘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도는 20일 이동평균선에서 꺾이는 시점 그때까지는 추세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또 그다음 왜냐면 아까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별로 안 올랐기 때문에 이거 지금 기울기는 상당히 높지만 에코프로 BM에 비해서는 별로 안 올랐죠. 그래서 그런 점들에 따라서 좀 추세가 꺾이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매도를 좀 떨어질 때 해라. 네. 떨어질 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그냥 보유 전략으로 계속 가져가시고 네. 좀 추세 꺾여서 하락할 때, 고꾸라질 때 매도하시면은 성공적인 에코프로 투자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친환경과 관련해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제이린님께서는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댓글에 언급을 하지는 않으셨는데 손절선까지 한번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종근당 홀딩스입니다. 종근당 홀딩스, 네. 네, 종근당 홀딩스는 부가가치율 제약업종 1위입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에서 이 부가가치율이란 것을 매겼는데요. 네. 이게 엄청납니다. 지금 여기서 1위를 기록을 했어요. 대단합니다. 이 부가가치율이란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율이란 게 뭐냐면요. 부가가치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네, 네. 부가가치라는 게 기업이 만들어내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이게 높으면은 가치가 좋다. 가치가 성장 가치나 뭐 내재 가치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경영 분석의 지표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율이 높으면 좋고 부가가치율이 낮으면은 안 좋아요. 낮으면요. 제조업 혁신 활동에서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 구조의 고도화가 지체된다. 그러니까 뭔가 느리고 고도화가 지체되고 혁신 활동이 미흡하다라는 게 이제 부가가치율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좋은 게 바로 이 종근당 홀딩스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자면요. 종근당 홀딩스가 혁신 활동, 제조업 혁신 활동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 또 제품 구조의 고도화가 엄청난 고도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게 종근당 홀딩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1위를 기록한 거예요. 제약 네. 바이오 업종에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한번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1위가 부가가치율 1위가 혁신성 그리고 고도화 이런 데서 1위가 지금 네. 종근당 홀딩스고 2위가 일동홀딩스입니다. 오. 일동홀딩스 종근당 홀딩스는 85.55%로 1위를 기록했어요. 부가가치율. 네. 엄청난 수치입니다. 2위 일동홀딩스가 81.69%고요. 3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근데 요거는 이제 64.73%고요. 삼진제약이 50.85%로 4위로 올랐고요. 5위에서 7위가 이제 40%대를 기록한 종목들인데요. 5위가 이제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6위가 한올 바이오 파마, 7위가 대원 제약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8위가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바이오인데 이 종근당 홀딩스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게 대단하고요. 그러니까 10위권 안에 10위권 안에 종근당이 2개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종근당 홀딩스, 종근당 바이오. 그래서 종근당 이 전체 회사 그룹들이 경영을 굉장히 좀 잘하고 혁신성이 있구나. 그리고 제품 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구나. 이게 상당히 부각됩니다. 그리고 9위가 한인제약이고 70위가 부강약품인데요. 10개, 부가가치율 상위 10개 중에서 한 그룹 내에서 이 회사가 2개가 들어가 있는 건 종근당 그룹이 유일합니다. 종근당 홀딩스와 종근당 바이오. 나머지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삼성 한 개잖아요. 그리고 또 뭐 부강약품, 한인제약, 한올, 대원 이렇게 각각 뭐 자회사나 모회사가 들어가 있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종근당 바이오도 39.58%로 거의 40%에 다다르는데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율이 그 밑에도 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다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나마 좀 보실 만한 게 동아ST. 동아ST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셀트리온과 함께 스텔라라 쪽으로 이제 상당히 또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고 또 한미약품 34% 가량 정도 있습니다. 그밖에 뭐 이렇게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종근당 홀딩스가 이 종근당 홀딩스 이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로서 상당히 많은 회사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데 엄청난 이 부가가치율 85%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 제조업 부가가치율 평균이 25%예요. 근데 25%인데 여기서 무려 60%나 더 높은 부가가치율을 종근당 홀딩스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했기 때문에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종근당 홀딩스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 뭐 락토핏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락토핏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 유산균 네. 프로바이오틱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스테디셀러 목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근당 홀딩스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요. 지금 이 15만 6천 원에서 계속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제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는 좀 어느 정도 10만 원대 초반입니다. 10만 원대 초반. 그래서 10만 원대 초반에서 분명히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 들어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반등을 좀 시도를 했는데 이때 다 이렇게 고꾸라졌죠. 그래서 이게 한 번 또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좀 큰 반등이 한번 나올 구간이 옵니다. 여러분이 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거 회사 보시면요 상당히 좋은데요. PBR이 0.96입니다. 0.96. 굉장히 쌉니다. 제약바이오 중에서 이렇게 싼 거 잘 없어요. PER 6.59. 와, 보통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꿈을 먹고 살기 때문에 실적 가치가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국민연금이 10% 가량 갖고 있고, 대주주들도 45%를 갖고 있고, 외국인도 한 9.37%, 10% 가까이 갖고 있고요. 채권 등급이 A+, 한국 KR영화 나이스, 이쪽에서 A+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액이 계속 올라갑니다. 매출액이 2017년에 4,500억에서 2021년 9,500억까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자, 어쨌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플러스 흑자를 기록하고 당기순이익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양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54%, 상당히 좀 낮은 안정적인 회사 경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본 유보율도 4,200%대로 상당히 유보금이 엄청나게 풍부한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종근당홀디스는 여러분이 그냥 가치주라고 보시면 돼요. 가치주, 저평가 가치주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 이게 가치주가 잘 없거든요. 거의 다 이제 성장주나 아니면은 꿈을 먹고 사는 약간 PDR을 보는, 드림을 보는 이런 것들이 많죠. 근데 이거는 PDR도 역시 충족이 되면서 PBR과 PER 그리고 EV, 에비타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지표에도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순이익이 뭐 이렇게 이 10% 이상씩 5년 연속 나오는 고성장을 나타내는 고성장세 가치주다. 이렇게 보시면요. 저는 상당히 좀 종근당홀딩스 또 꾸준히 잘 팔리고 있는 락토핏 그런 것들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보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종근당홀딩스 긍정적으로 반등 시기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송범선의 시선 시간에는 종근당홀딩스를 살펴봤습니다. 제약업계 중에서 부가가치 1위라고 하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의 분위기 먼저 보시면 지금은 또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제가 앞서서 브리핑을 해드릴 때보다는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0.03%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파란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0.08%의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1045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중국 시장 10시 30분에 개장을 했는데 어제 급락세 이후에 지금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0.75%가 빠지면서 3,355선을 지나주고 있고요. 일본 증시 역시도 내림세로 출발한 이후에 0.76%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7,758선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의 오후 시간에는 조금 더 힘을 내주길 바라면서 오전 방송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